최근 기름값이 11주 연속 오른 가운데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기름값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됐던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줄어드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이렇게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 건지 추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름값이 아주 빠르게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018년 11월에 1,700원, 리터당 1,700원 하던 휘발유 가격이 올해 초에 세금도 감면되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1,350원대로 급락하였습니다. 예. 그 이후 2월까지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3월 초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지금 리터당 거의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두 달 새에 거의 9% 상승한 아주 급격한 상승입니다. 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이제 15%에서 7%로 축소가 됐는데요. 작년에 인하했을 당시와 좀 비교해 보면 뭐 상황이 나아진 걸까요? 지금 시점에 이제 인하폭을 축소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시점에서 보면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 유류세를 인하할 때 경제 성장률이 분기당 0.6%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1분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어려워진 가게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시점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큰 고민이 있는 게 올해 세수가 확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감한 세금을 감면 정책을 폈는데 대표적인 게 증권거래세를 감면하면서 1조 4천억 원의 세수가 손실이 발생했고 담배세도 한 4천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5월 10일 날 법인세 이제 보고가 있는데 기업들이 영업이 안 좋아지면서 법인세 세수도 감소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세수를 완전히 걷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유류세 인하폭을 줄인다는 건 그야말로 이 세금을 혜택이 줄인다 예.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는 이 수치는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그 휘발유가 리터당 65원 정도 가격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서는 그 하고자 하는 그 경제 활동이 오토바이나 작은 소형 트럭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업 비용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8년에 두 번째 유류 관련 세금 인하가 있었는데요. 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금융위기가 와서 10개월 동안 10% 유류세를 인하하였을 때 정부의 세수가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단순 계산을 하여 보니 물가 변화를 고려할 때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국민한테 돌아가는 소득의 증가분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서 네. 국제 유가 움직임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좀 기름값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그 유류 관련 세율 인하를 함에 있어서 시점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 말씀드린 경제가 더 안 좋아진 상황에 유류값을 올리게 되는 이 상황도 있지만 두 번째가 공교롭게도 국제 유류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세금 감소를 원 상태로 돌리는 아주 안 좋은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효과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시사점을 주는 것이 프랑스에서의 유류세 인상입니다. 2008년 1월에 이제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를 한 10% 정도 과감히 인상하였는데 예. 그것이 1년이 지나서 서민들의 분노가 증가하면서 노란 조끼 그 집회도 생기고 서민들의 분노가 사후적으로 크게 발생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네, 자 한편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정부는 이제 작년 11월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함에 있어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의 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그 어려워진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랑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유류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휘발유를 경우를 보면은 세금의 비율이 53%인데요. 우리가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으면은 5만 3천 원이 세금입니다. 예. 이게 어느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1960년대, 70년대 이 자동차가 사치제로 고려가 되면서 이 유류에 대한 기름 세금이 아주 높은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여가나 행복 추구권의 입장에서 유류세에 대한 장기적인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 유류세 같은 경우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한테 더 좀 어려움이 더 크게 체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저소득층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 분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자동차나 트럭에 영업을 의존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출될지를 모르지만 당장 이분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될 거는 사실입니다. 예. 예. 자, 문제는 앞으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란산 원유가 완전히 막힌 가운데 그 여파가 좀 우려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란산 석유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 정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적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전체 석유 원유 수입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인 석유 화학 산업에 있어서 초경질유라는 원료를 쓰고 있는데 원유 예. 일종입니다. 예. 이 초경질유에 있어서는 이란산 수입이 50%가 넘습니다. 어. 그 우리가 석유 화학 제품이 반도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우리 수출의 한 15%를 차지하는 수출 분야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한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꽤 받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 전망은 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연초 대비 50% 이상 맞습니다. 오른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원유 예측은 참 불가능합니다. 예. 그 많이들 원유 가격을 예측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주식과 같아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수요는 일정하기 때문에 공급적인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수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사우디랑 미국이 그 감소된 석유 수출량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사우디가 하루에 7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고 이란이 3위 석유 수출국인데 거의 200만 배럴 이상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가 3분의 1 이상 증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이고 베네수엘라도 7위 수출국인데 거의 100만 배럴 이상 수출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의 오펙 멤버 국가들이 증산을 하여서 이걸 생산을 메꿔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물가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 유류세 인하를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했는데요.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게 유류 가격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살짝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물건 가격이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입장에 이르렀는데 기름값이 오르면은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르면은 상당히 물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면 유류 가격이 1% 오르면은 전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한 0.05% 오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물가 유류 가격이 오르는 게 한 4% 되기 때문에
전체 물가 인플레이션이 한 0.2% 정도 대충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이게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고 항상 어느 나라든 있던 문제이긴데 소비자분들이 착시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물가를 측정하는 정부 기관은 통계청인데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고 그것의 증가율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플레율이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450여 가지 우리가 많이 쓰는 물건에 대한 가격을 평균하게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쓰고 있는 물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유류값 인상에 대해서 느끼는 바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 느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이 지역마다 연령대마다 느끼는 차이가 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전기요금 인상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거는 지금 한전과 한수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대단한 조원대의 흑자를 이루었는데요.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친환경 전력 생산과 원자력 생산을 줄이면서 이 전폭적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지금 4천억대 적자를 작년만 해도 기록했기 때문에 전기값을 올려달라고 정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따라서 한전의 이런 적자를 계속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곧 전기값도 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안 좋았습니다. 예. 소비, 투자, 경제 성장, 산업 생산 모두 안 좋았는데 3월에 가장 최근 자료가 3월 자료인데 3월에 이 소비, 투자, 산업 생산이 모두 급격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그 자료를 보면은 이게 2월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라고 해서 예. 비교가 되는 원래 시점이 너무 안 좋으면은 지금 현재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예. 따라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느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는 최소한 연 단위로 1년을 놓고 2년 이상 봐야 되는 현상이지 우리가 한 달, 한 분기에 오르고 내린 걸로 단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지난 2, 3년 자료를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